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자, 2학기가 시작됐네요. 자,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새로운 단원의 제목은 기체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체가 훨씬 더 많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체가 어떤 성질을 가졌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첫 번째, 기체의 성질에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자, 입자의 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쏟아놓은 제목이. 자, 입자의 운동. 입자. 우리가 흔히 원자, 분자,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요즘에 양자라는 말도 쓰고 많이 쓰고. 자, 원자, 분자 이런 것들도 다 입자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고체, 액체, 기체 이런 물질들은 모두 입자로 되어 있어요. 입자로. 근데 모습이 조금 달라요. 자, 고체인 경우는 고체 안에도 다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자들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만큼 얘네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액체의 경우에는 이 입자들이 여기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조금 더 고체보다는 간격도 조금 떨어져 있고 자유롭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에서 그런 모습,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얘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액체를 따를 수도 있고 컵에다 담았을 때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액체가 이제 더 가열이 되면 이제 기체가 되는데 자, 기체에서의 입자의 모습은 우리가 물을 만약에 가열을 해서 수증기를 만든다고 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한 2000배 가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그대로 수증기로 바꿨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더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간의 간격이 더 넓게, 입자 간에 넓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입자들의 운동도 훨씬 활발해져요.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근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 이 지도하다 보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기예요, 공기. 공기가 안에 들어있는 풍선이야. 그러면 이거를 입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공기라는 거는 이 안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 산소 입자, 질소 입자, 여러 가지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다양한 입자가 들어있어요.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입자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곳.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공 같은. 근데 공기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여기 산소 이런 게 있고 이 주변엔 또 공기가 채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자, 이 공기 입자들을 제외한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액체나 기체 상태에 있는 입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입자들이 막 움직여요. 자, 근데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내가 아무것도 얘네한테 뭘 주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혼자서. 자, 그래서 이거의 증거가 되는 현상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건 증발하고 확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증발이 뭐냐? 우리가 증발이란 말은 평소에 많이 써요. 물이 다 증발됐어. 안에 물이 들어있었는데 없어지거나 빨래가 마르거나 이런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죠. 자, 증발은 액체 표면에 있던 입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기체가 되는 거. 이걸 증발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액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액체가 증발이 되려면 이 안은 액체 입자로 되어 있을 텐데
자, 이 중에 얘네가 기체가 되려면 이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나오려면 이 속에 있는 애들은 나오기가 힘들겠지. 아무래도 얘네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애들이 더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표면부터 증발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입자 중에 어떤 애가 나오느냐? 운동이 활발한 애들. 그러니까 쉽게 빠른 입자들부터 증발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애가 만약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가열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쌤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서 기체가 되는 얘가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빨래가 마른다든지 염전에서 뭐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발의 예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추가 도전 퀴즈. 자, 책에 없는 증발의 예를 4가지만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만. 자, 책에 없어야 돼. 책에 없는 증발의 예를 4가지 찾아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추가 도장을 줄게요. 자, 그 다음 2번째. 자, 이번에는 확산. 자, 확산이라고 하면 자,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증발이라면 확산은 그냥 기체끼리 아니면 액체끼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먼저 기체일 때를 먼저 볼게요. 자, 기체에서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거 있죠. 향수 냄새나 방귀 냄새나 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냄새가 퍼져나가죠. 내가 향수를 뿌리고 가면 내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조금 있으면 냄새를 맡잖아요. 방귀 냄새도 마찬가지고. 자, 또는 액체에서 뭐 물에 이렇게 녹차 티백 같은 거를 담가 놓으면 막 젖지 않아도 어느샌가 보면 여기 다 물이 우러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확산이라는 건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자,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건데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해요. 자, 스스로 운동해서 여기서도 향수 냄새나 방귀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도 한 곳에서 막 입자들이 운동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여기서도 녹차에서 나온 성분이 다 멀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거를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발에서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떨어져 나와서 나가는 거 기체로 이 입자들의 끌어당김을 뿌리치고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자 스스로 운동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입자가 운동한다는 거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증발이나 확산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을까요? 자, 먼저 증발이 잘 되려면 자, 증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빨래 마르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보통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따뜻할 때 추울 때 따뜻할 때 그죠? 온도 높을 때 그 다음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다음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다는 거는 비 올 때처럼 그렇게 좀 끈적끈적한 날씨를 습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서 건조한 날씨일 때 빨래가 잘 마르겠죠. 그 다음 표면적도 연관이 커요. 표면적이 클 때. 이 말은 빨래를 넓게 펴놔야 잘 마른다는 거예요. 빨래를 막 이렇게 꾹 짜가지고 그대로 덩어리채로 걸어두면 안에까지는 잘 안 마르잖아요. 왜냐면 액체는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표면을 넓게 해줘야 빨리 증발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 확산은 어떨까요? 확산이 잘 되려면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해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을 때 더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해요. 온도 높을 때. 그 다음 뭐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고체보다는 액체일 때 액체보단 기체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 만약에 기체가 퍼져나갈 때
공기 중이랑 진공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우리가 진공에서 실험해 보기는 힘들겠지만 진공에서 훨씬 더 빨리 확산이 일어나요. 왜냐면 주변을 막고 있는 입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는 입자가 없을수록 더 확산이 잘 일어난다. 는 것까지. 자, 이번 시간은 입자의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인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